안녕하십니까. 노란노트의 벼락치기 작가 동해입니다. 공부든 영화든 벼락치기가 제맛이죠. 오늘 시나리오 기초 강의 제8강은 플롯과 캐릭터 혼합 그리고 배경 전경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다고 이걸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벼락치기 작가거든. 잠시 노트를 돌리겠습니다. 플롯은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초반에는 도발적 사건이 발생하겠죠. 도발적 사건이란 주인공의 삶 또는 배경 이야기를 뒤흔들 수 있는 초반에 나오는 어떤 전조 또는 사건 같은 거를 말합니다. 주로 맨 첫 장면에 많이 나와. 신세계 첫 장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있잖아. 사람 잡아다 불게 하려고 고문하고 매정하는 거. 되게 끔찍했지. 또는 부산항에서 트럭이 사슴을 칩니다. 그런데 사슴이 죽지 않고 눈이 뒤집어져 일어나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첫 장면에서 타노스가 토르와 헐크에게 참교육을 시키지. 나름 충격적인 장면이었어. 헐크가 그렇게 많이 쥐어터지는 건 처음 보거든. 이런 것처럼 초반 몰입과 집중을 위해 포석을 까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도발적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1장은 배경과 도발에 이어 핵심 사건 또는 메인 플롯의 계기가 되는 사건 등이 나오며 2장으로 넘어가는 주인공들의 어쩔 수 없는 사건 계획까지 갑니다. 우린 필사적으로 타노스를 막아야 돼 하는 거지. 네고시에이터에서 협상가였던 데니 로맨이 누명을 쓰고 기소를 당할 처지야. 그래서 갑자기 시청을 점령하며 인질범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2장이 시작된다고. 2장 안에는 3장 클라이막스를 위해 다양한 것들을 깔아둡니다. 꼭 핵심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서브 플롯, 배경 이야기, 서브 사건들이 나와 영화의 이체감을 주죠. 여기서 잠깐 배경 이야기와 전경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90 영화 해부학 네고시에이터 편에서 얘기를 했듯이 배경 이야기는 로우 컨센트 프레미스로 인물의 개인사나 관계사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경 이야기라는 것은 하이 컨센트 프레미스로 플롯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액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경이란 터미네이터 같은 커다란 서사를 얘기하는 거고, 배경이란 인물들의 직업, 성격, 관계, 여러 인물들의 얽힘, 갈등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경 이야기가 좀 더 강화된 영화를 보고 플롯 중심의 영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어떤 영화든 배경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플롯 중심의 이야기라도 인물 중심의 플롯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전경과 배경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영화가 바로 네고시에이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과 배경의 균형을 맞춘 영화는 이체감이 살아나죠. 여기서 캐릭터의 혼합이 필요한 겁니다. 캐릭터의 결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성별, 배경, 성격. 여기서 배경이 정말 중요해. 배경은 그 안에 직업, 관계, 환경 등으로 또 나눠지죠. 이 캐릭터의 3요소, 성별, 배경, 성격으로 캐릭터 혼합을 시도를 합니다. 다이아드에서 주인공 존은 악당들과 싸우는 카우보이 컨셉을 가져다 썼습니다. 총 하나 들고 악당들을 쓸어버리죠. 다이아드는 캐릭터의 혼합을 아주 잘한 예입니다. 묵뚝뚝한 경찰이 외로운 카우보이가 되는 거, 거기다가 아직 사랑은 하지만 해결 못한 부부 갈등을 배경에 놓고 한 딸의 아빠이자 보수적인 남편의 캐릭터와 아주 잘 섞었죠. 이런 캐릭터의 혼합은 배경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장마다 진행될 때 전경 이야기와 배경 이야기들이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안에는 배경 이야기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서브 플롯과 함께 말입니다. 서브 플롯은 핵심 이야기들의 격가지들을 말합니다. 2장에선 격가지들이 나와야 하겠죠.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중에 클라이막스에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서도 제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벤져스의 서브 플롯은 그동안 마블 캐릭터 단독 영화들이 되겠죠. 단독 영화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등이 어벤져스에서는 서브 플롯이 된단 말입니다. 이들 서브 플롯이 모여 타노스를 막는 하나의 핵심 사건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서 액션 라인을 상승시키기 위해 서브 플롯, 이들의 인물 갈등이 발생하고 반전 등이 일어납니다. 반전이란 의외성 전개를 말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스포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엔드게임은 의외성, 반전이 초반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나오죠. 클라이막스까지도 반전이 나와. 커다란 서사, 전경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브, 배경 이야기들이 나와야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며 긴장감도 유지시킨단 말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터닝포인트요. 주인공들의 결심 등이 들어가겠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요단강,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라고. 주사위는 던져졌어. 사건 해결을 위해 결심이 서겠죠. 네고시에이터에서 경찰과 로맨이 대치를 하다가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경찰은 무조건 건물로 진입을 할 거야. 주인공은 증인을 잃었고 증거인 컴퓨터까지 망가졌어. 이제 쳐들어오는 경찰들과 한바탕 혈전을 치러야 해. 그러나 여기서 밖에 나가야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이러면서 3장이 시작되죠. 3장의 결과야 작가의 선택이지만 3장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무한 질주를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이성들, 의식의 파괴 등을 복구할 차례이죠. 뭔가 시도를 할 차례라고. 마지막 노력을 하지만 결국 복구를 못해 우리에게 충격을 주며 클라이막스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된 의식의 복구, 사건 해결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되겠죠. 클라이막스는 2장에서 다룬 서브와 배경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고시에이터에서는 주인공인 사무엘 잭슨과 케빈 스페이스의 협상 대결에서 시덥지 않은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의 중요한 요소로 써먹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수많은 서브들, 배경들이 클라이막스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졌고 소중히 여겼던 단독 캐릭터가 클라이막스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플롯과 캐릭터나 그리고 배경 전경 이야기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기다려. 이것들은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방법론이지 그렇다고 이야기 자체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심플해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 8강까지 들으신 분은 꾸준히 시나리오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이겠죠? 이분들 중에 혹시나 대본 천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두 명 정도 대본 천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참, 어벤져스 캐릭터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주문했는데 언제 오려나? 오면 같이 뜯어봅시다. 어이, 거기 누구 손가락질 있으면 구독 좀 해라. 갈 땐 가더라도 구독 정도는 괜찮잖아. 얘들아, 구독해라. 몇 시야? 8시 반.